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밝힌 위대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적 투쟁 기풍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정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 군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들, 독급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리일환 동지, 오수영 동지, 태형철 동지, 김용철 동지, 권용진 동지, 리용길 동지, 정경택 동지, 김성남 동지, 허철만 동지, 박태덕 동지, 김형식 동지, 박명순 동지, 리철만 동지, 전훈철 동지, 박정근 동지, 양승호 동지, 주철규 동지, 리선권 동지, 장정남 동지, 우상철 동지, 김용환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 정령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려항공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여섯째, 조직문제. 일일 회의에서는 새로 제정 및 수정 보충되는 법 초안들과 재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 적용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고길선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시군 강화 노선과 청년 중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초안과 인민경제기획법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서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시군의 강화 발전과 청년 문제 해결, 강력한 자립경제 건설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새로 제정 및 수정 보충되는 법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고,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방저 속에 청년들을 주체혁명위협의 믿음직한 기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해당 법 초안들과 수정 보충안을 장별로 해설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군의 자립적 다각적 발전과 청년교양 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성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발전법 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 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상정된 법 초안들과 수정 보충안을 연구 및 협의회에서 토의한 다음 토론을 진행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토의됐습니다. 고길선 대의원의 보고에 이어 박정근 대의원, 김승진 대의원, 장경일 대의원, 강형봉 대의원, 김창남 대의원, 고성독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보고와 토론들을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자원화법이 채택된 이후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이 전면적으로 분석 청와되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함께 재자원화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틀어지고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 재자원화 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혁신적이며 실천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 단계와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재자원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나라의 자원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강화해 나갈 의지들이 피력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때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시군발전법 초안과 청년교양보장법 초안,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령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종천 동지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은 순차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개발 공정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중대 사업으로 간주되어 온 이 무기체계 개발은 나라의 자립적인 첨단 국방과학기술력을 비상히 높이고 우리 국가의 자위적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우위를 가집니다. 첫 시험 발사에서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정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한 암프라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 안정성을 확정했습니다.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습니다. 박종천 동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실전 대비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모든 미사일 연료 계통의 암프라가 가지는 군사적 우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방과학연구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이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더욱 기세차게 들고 일어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100배 1000배로 더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되는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필승불패 사회주의 보루를 억척같이 다지자. 새롭게 혁신하고 대담하게 창조하며 부단히 전진해 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각지에서 국토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용산초는 장마만 지면 강바닥에 퇴적물과 모래가 많이 쌓여서 물이 넘쳐나서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집중해서 이 강바닥을 다 퍼내고 우불구불한 물길을 거쳐 펴는 것과 함께 좁아진 강폭은 9m 이상으로 넓히고 총 4km 구간에 대한 장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룡동 지역에 100%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지금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험촌인데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제방이 다 무너지고 물이 좀 넘쳐나서 간선도로들도 이제 파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역적으로 청동원에서 2km 구간을 이거 장속을 다 쌓고 그다음에 이거 전면 미장하고 물빼기 공사들도 다 진행했습니다. 구장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군안의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기초해서 사방야계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위험 개소를 자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년도까지 100km를 군이 완성하게끔 사업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지금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막들 체험 30cm 다 주고 험막이는 이거 이제 기초를 어십하고 돌로 몽땅 연적을 했다 말다. 세면몰탄 이게서 연적을 해서 양옆에 이거 철근 있고 이거 옆에 거는 연결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밀레 안 나게 물에. 최근 많은 단위들에서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다양한 생활 공간을 조성해주는 지붕 녹화를 광범위 도입하고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붕 녹화는 크게 이 식물층, 기질층, 료가층, 담수 및 배수층, 뿌리 차단층, 방수층을 가진 지붕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붕 녹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공 경량 기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 경량 기질은 이제 그 부품 질소를 생산해 가지고 거기다 부식토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가지고 쓰는데 내부를 쓰는 경우는 부피 질량이 한 톤 400에서 한 톤 500 되고 인공 경량 기질은 750에서 800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붕 하중을 대폭 줄이고 용량물을 흡수하는 데서도
이 인공 경량 기술을 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 지붕 로컬을 하는 단위들에서 요청 방수도 할 수 있고 방수 용액으로 칠감을 통해서 방수할 수도 있고 배수충에서 떨어진 물이 자기 물꽃을 따라서 고스란히 그 수체를 해서 빠지기도 하게끔. 려명고리의 지붕 녹화는 생태형, 휴식형, 혼합형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풍경을 개선해주고 지붕을 보호해주며 공기를 중화시켜주는 것과 같은 우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초고층 산림집들의 기단층들에는 사철 푸른 나무들을 비롯한 갖가지 수종의 나무들과 꽃간목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주변 환경의 생태 균형을 보장해주고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잔디밭 관리도 하고 하처 관리도 하면서 보니까 이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의 물주기를 진행하는데 그 물주기는 아침 9시 내지 10시, 저녁에는 17시부터 19시까지 주는 게 좋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잔디에서 비료주기를 하는데 그저 평방당 6비료 억울함을 준단 말입니다. 미산 곤제 교류사에서는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위주로 화초와 나무들을 배합해서 다양한 원림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속에 들어앉은 듯한 느낌을 주는 지붕 녹화는 상쾌하고 즐거운 휴식 공간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실리 있는 지붕 녹화 기술을 도입해서 그 덕을 보고 있는 보통강 구역 이민병원입니다. 과학적인 실리가 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 이 방수 문제입니다. 선진적인 방법을 도입해가지고 방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요게 닭 배설물과 그다음에 그 벽교, 그다음에 천연 생물 활성제 이것을 해마다 한 번씩 첨가시킵니다. 첨가시켜서 지력을 높이니까 농사가 해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해, 2해 농사 지우고 이제같이 구톡을 우리 성원들이 실제 받아놓는단 말입니다. 가지, 오이, 그다음에 호박, 그다음에 땅콩도 심어서 땅콩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깨잎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수확해가지고는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긍지와 보람 이걸 직접 자기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실제 자기 체험으로.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3,349만여 명, 사망자 수는 477만 7,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인디아, 브라질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4,388만여 명, 사망자 수는 70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나라의 CNN 방송은 아이다호주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증해서 병원들의 만부하가 걸리고 몇 자리마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디아의 상황을 보면 27일 현재 이 나라의 총 감염자 수는 3,369만여 명, 사망자 수는 44만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7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 6천여 명의 감염자와 27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 브라질에서도 전염병 상황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27일 하루 동안에만도 1만 4천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250여 명이 목숨을 잃어서 현재 총 감염자 수는 2,136만여 명, 사망자 수는 59만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스의 크리티 섬에서 27일 리히터 촉도로 5.8의 지진이 일어나 피해가 났습니다. 진앙은 주 소재지로부터 남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1명이 죽고 12명이 부상당했으며 건물들과 물 공급 체계가 심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긴급 구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었고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로서 평균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30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29일입니다. 안개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지역을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500m 이하겠고 국부적 지역들에서는 100m 이하로 될 것이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차속도를 제한하고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달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밤한때 산발 쪽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낙비가 내릴 때 약한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천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나나였습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3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